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입니다. 오늘 진행할 퀘스트는 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퀘스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간간히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건기식 산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규제 샌드박스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업들이 규제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정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에 몇몇 조건을 두고 우선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의 이름은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시 허가가 뭔지, 실증 특례가 뭔지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특정 사업이 신청되면은 그 사업을 맡고 있는 규제를 살펴봅니다. 그 규제가 모호하게 쓰여져 있거나 또는 누가 봐도 불합리할 경우 규제를 그냥 패스하고 사업을 실행했을 때를 가정해서 안정성이라는 걸 예측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안정성 확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면 바로 시장에 출시 허가를 이렇게 내줍니다. 이 절차를 임시 허가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규제 법령은 우선 임시 허가를 먼저 내준 후에 그 후 차근차근 정비를 받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행, 후 추후 정비, 이걸 임시 허가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규제를 패스하고 사업 진행을 가정했을 때 안정성 확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안정성이 불확실한 경우요. 그럴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걸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용해주기도 하는데 그 절차를 실증 특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둘 다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해요. 이 둘의 차이점은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현재는 불확실한 수준인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실증 특례 쪽에만 금지시라고 적혀 있는데 임시 허가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는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만 실증 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에도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부터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이 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걸릴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 규제 특례 심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규제 샌드박스가 건기식 산업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규제 정보 포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 메뉴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규제 샌드박스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규제 샌드박스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건기식 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산업융합 쪽에 해당이 됩니다. 각 사업을 이름별로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지금까지 다뤄졌던 사업들을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2개가 나오는데요. 2020년 8월에 통과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 사업과 2021년 9월 통과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증 특례는 신청 기업별로 심의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서만 이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제3기업은 적용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부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례 유형에 실증 특례라고 쓰여 있죠. 임시 허가를 줄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서 우선 여러 제한 사항을 두고 조건부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로 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부가 조건도 많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임시 허가로 승인이 나는 건들은 기존 법에 맞게 사업해라 등 비교적 간단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방금 전 검색했을 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신청한 걸 볼 수 있었죠? 이렇게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열어보시면은 각 기업들마다 이 주요 내용, 조금씩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 기업들의 기존 사업 분야에 따라서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차별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금 사업에 대해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앞에서 개념을 공부하셔서 읽어보시기 훨씬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이 파일은 어디서 받으실 수 있냐면 이런 보도자료들은 식품안전나라의 알림교육 메뉴에서 보도 참고자료 메뉴를 따라가시면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승인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라는 사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실증 특례로 승인이 되었었네요. 아까 실증 특례의 기본 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이 건은 지금 기준으로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이 사업도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주요 내용이 각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 조건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일반 식품 융복합 사업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부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가 조건도 각 기업들의 사업 내용마다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것도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지금까지 봤었던 건기식과 관련된 산업융합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이 있어서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또 그에 해당되는 사례는 뭐가 있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추가하거나 같이 나눌 지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